의지로 뛰어나왔고 제가 강의하기가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강의는 주로 이제 지방자치대학 주로 요새 한국에서는 다니는데요. 가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어쩔 때는 남성분들이 많을 때도 있어요. 저 경상도 어디 가면 고추 따러 가야 되는데 강의 불려갖고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100개씩 줘요. 그래서 외워오라. 안 외워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럼 무서운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란 말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긴장되고 그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주제는 큰 주제는 건강이고요. 작은 주제, 그거는 육미섭생법입니다. 육미섭생법. 육미라는 건 뭐냐면, 육미라는 건 처음에 명제를 정해놓고 갈게요. 육미라는 것은 6가지 맛을 말해요. 요건 좀 작게 씁니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여기로 넘어가야 돼. 짠맛, 떫은맛. 세상에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아요. 크게 보면 서양의학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서양의학 하시는 거죠? 크게 보면 서양의학, 동양의학 안에도 대치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뜸요법, 침요법, 명상요법, 호흡요법, 요가요법, 운동요법 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4, 50가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의 과목을 마스터하는데 최소한 전문가가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를 마스터해요. 그러니까 한 40개 마스터하려면 최소한 한 번 훑기만 하는데도 20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여튼 서양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양의학까지 통 틀어서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은 병든 세포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렸다, 백혈병이 걸렸다, 관절염이 있다, 설사난다, 모든 것은 내 세포가 병든 세포가 돼 있다는 것인데, 이 병든 세포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음식으로 만들어요. 이 말 맞아요? 보건 선생님들, 사람은 내 세포를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듭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죠? 네. 옛날에 신은경 씨하고 서세원 씨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 나와서 서로 퀴즈 내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기 앉아있으면 여보 당신이 그거 앉아있는 거 뭐야? 그럼 의자 이러면 맞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날은 주제가 천생연분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망 니랑 내랑 무슨 사이? 니랑 내랑 무슨 사이? 그럼 천생연분 이러면 맞아야 되는데 니랑 내랑 무슨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팽생왼수. 사람은 음식 먹고 사는데 사람 먹고 음식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뭐 먹어야 돼요? 이게 팽생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는 거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음식에 달려있는 거지 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A는 B고 B는 C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음식 먹고 산다. 이것은 명제인데 내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건 명제하고 벗어나. 자기가 A라고 그랬으면 B거든요. 그리고 B라고 그랬으면 C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맞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은 음식 먹고 살죠. 아프면 뭐 먹어야 돼요?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제를 잃어버렸는데 세상에는 무수한 의학이 있어요. 근데 그 무수한 의학이 결국 뭐냐면 건강한 세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만 만들 수 있으면 그 우수한 의학을 다 내 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내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학을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세한 거는 모를지 몰라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의학 공부했지만 10년, 20년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내가 건강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러나 막연히 아쉬워. 왜냐면 나도 아플 때 자기를 못 고치니까. 그잖아요. 내가 의료인인데 내가 아플 때 신체 나를 못 고쳐.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계속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게 오늘로서 종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하면. 모든 의학은 다 건강한 세포를 만들자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음식 모두가, 그러니까 음식 먹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잡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잡을 수 있는 원리가 육미에 있는 거예요. 육미는 뭐냐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떫은맛, 짠맛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맛은지 다 6가지 맛뿐이 없는 거예요.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떫은 맛. 요게 명제고, 그 다음에 단계에 들어가면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황제내경, 경이라는 말은요, 성경, 불경 이러잖아요. 경이란 말은 최고의 고전인데 4600년 전에 황제내경이란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동양의학이든 한의학을 했든 최고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줄이 딱 나와 있어요. 인간의 생사와 만병의 근원은 오장육부에 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음식이 오늘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콜라 먹고 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세포를 만드냐 하면 우리가 상처가 났잖아요, 여기? 그러면 상처가 아물잖아요. 여기서 상처를 아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음식을 먹어서 상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 그게 오장육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학의 근본은 오장육부예요. 오장육부에 있다. 만병의 근원은 오장육부에 있다 그랬어요. 병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명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모든 게 있잖아요. 다 통틀어서 말하면 13만 가지 병 종류가 있어요. 아세요? 13만 가지 병. 그러니까 종합검사를 한다면 13만 가지 종합검사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도 13만 가지 종합검사를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병이 생기고. 그런데 과거 4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13만 가지 병의 종류가 아니면 20만 가지 병의 종류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게 맞아요. 13만 가지 종류든 20가지 종류든 병을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 이 말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오늘 암이 생기고 백혈병이 생기고 위장암이 생기고 방구가 나오는 병이 생겼는데 이걸 누가 만드냐면 자기가 만드는 건데 음식으로 만들거든요. 그 음식으로 오장육부가 만드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연합작전을 해서 만나는데 이 6가지 맛하고 딱 대치돼요. 이걸 동양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고요. 신맛은 간장과 담나하고 연결되고 쓴맛은 심장과 소장하고 연결되고 단맛은 비장하고 위장하고 연결되고 매운맛은 폐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되고 짠맛은 신장하고 방광하고 연결되고 떫은 맛은 심포란 말은 네 심포가 망가졌다 이런 말 있죠? 네, 심포, 상초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요 말하는 입으로 음식도 먹죠? 그래요? 요 말하는 입은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위장.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민간요법에 입병이 생기면 뭐 먹었어요? 꿀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병이 생겼다는 것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 오장육부의 근본이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입병을 꿀을 먹어서 날 수 있다면 위장병이 생기면 뭐 먹어야 돼요? 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장병이란 걸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배가 더부룩하다. 지금 소화가 안 된다. 어디가 문제예요? 위장의 문제잖아요. 단 거. 단맛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꿀도 좋고 설탕도 좋고. 그러니까 입이 나면 위장도 낫는 거예요. 트림이 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먹어야 되겠어요? 역시 트림도 위장이 문제죠. 단맛이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죠. 입에서 구취 나는 사람들은 뭐 먹어야 돼요? 역시 단맛이죠. 단 것을 먹으면 설탕이 쫙 달라붙잖아요. 이 설탕이 졸인 거 달라붙은 거에는 잼에는 병균이 안 살아요. 곰팡이가 안 생겨요. 그렇죠? 잼이나 꿀, 설탕 필요한 걸 먹으면 위장이 생기는 거예요. 위장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병을 고쳤는데 위궤양은 위가 상했다는 거거든요. 위궤양은 뭐 먹어야 돼요? 역시 그것도 위장병이에요. 단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세요. 트림이 날 때는 단 거 먹는 거 그런 건 이해가 돼. 또 배가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될 때는 단 거 먹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위궤양? 이건 좀 자신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백혈병이 어떤 사람이 걸렸어. 내 남편이 백혈병이 걸렸어. 너무 충격스럽죠.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암이 걸렸어. 병원에 가야 되죠. 여러 가지 큰 병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위궤양이 생겼어. 요것도 병원에 가든지 그냥 약 먹든지. 그죠? 그런데 트림이 생기는 병이 생겼어. 병원에 갈까? 이것은 집에서 해야지. 딸꾹질이 잦구나. 이거는 병원에 갈 수 없죠. 역시 스스로 고쳐야 돼요. 방구가 자주 나. 스스로 고쳐야지. 요새 방구 나는 거 병원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구 맨날 껴보세요. 그것도 괴로워요. 또 회를 먹으면 피부가 좋다는데 회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는데 미나리를 많이 먹으면 독을 해소한다는데 세상에 민간요법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전문가, 여러분들처럼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지만 어떤 건 스스로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 전체적인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접근하는데 모든 병은 다 오장육부에서 나오고 모든 음식은 다 육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위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위장병 트림 나고 또 속쓰리고 또 위장암이 여기는데 입병이 생기고 이런 건 다 단 것을 먹어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입이 허전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약간 추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춥죠. 그러니까 아까 주 선생님 운동하시고 자꾸 흔드니까 덥죠. 우리가 추운 데 가면 이렇게 자꾸 떨어요. 추우면 몸이 떨어서 열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춥다고 표현할 수 있고 허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허전하니까 자꾸 뭘 먹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에서 살이 많이 나와서 위장이 허전하면 자꾸 먹어서 살찌는 거예요. 그럼 살찌는 사람들은 뭐 먹어줘야 돼요? 단 걸 먹어서 살찐 거를 살 안 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허전한 걸 메워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꿀 먹은 멍어리 그러잖아요. 꿀을 먹으면 위장이 딱 달라붙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 많은 사람들한테 엿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엿이 이렇게 딱 달라붙으니까. 그러면 위장이 허전해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살이 찔 거거든요. 살찐 사람들은 뭐 먹어야 돼요? 단 걸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한테 묻잖아요. 너 사탕 먹지 마. 달아서 밥맛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서 살찐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 영양이 과다해서 살찐 거니까 단 걸 적절히 먹어주면 입이 깔깔해져요. 그래서 살이 빠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릎이 아프거든요. 무릎 아플 때 무릎도 위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으로. 무릎이 아픈 사람이 지금 무릎이 아프다면 이렇게 앉아봐요. 그래서 얼만큼 아픈가를 기억했다가 일어서서 설탕물을 2숟갈 풀어서 따뜻한 물에 풀어서 딱 마시고 허리를 좌우로 3번만 돌려요. 4번 돌려도 되고 3번만 돌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앉아봐요. 그러면 내가 마약을 먹었나? 이렇게 병이 쉽게 고쳐지는가?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게끔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음식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꿀이나 설탕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음식에도 단맛이 있는 음식이 있는데 찹쌀이 단맛이 있는 거예요. 짝짝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위궤양 고쳤다는 사람, 인절미로 고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갖고 위궤양이 있어. 그러면 시장에서 인절미를 사다가 냉동실에 놓고 남편 출근할 때 불에 녹여갖고 프라이팬에 구워서 꿀을 찍어 드시게끔 하면 그게 꿀떡이잖아요. 꿀떡 먹으면 위궤양이 싹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꼭 그것을 냉동실에 놓다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 그것을 사다가 쉽게 먹으라 이거죠. 내내 드셔도 되고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도 되고. 위장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코는 있죠. 코가 지금 가을이니까 찍찍거리고 콧물 나고 코가 막히고 그런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요 코는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폐랑 연결돼 있어요. 폐를 영양하는 음식은 매운맛. 그러니까 매운 거 저기 횟집에 가서 와사비 이렇게 탁 찍어서 탁 넘겨봐요. 코가 빵 뚫리죠? 코가 막힌 거 빵 뚫리는 거 뭐 먹어야 돼요? 매운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만 매운 게 아니라 파, 마늘, 양파, 무, 배추가 다 매운 거거든요. 묵국 먹어봐요. 가슴이 시원하잖아요. 무가 매워서 그래. 가슴은 시원한 묵국을 먹으면 가슴 폐가 좋아지고 코가 좋아지는 거예요. 폐. 그러면 폐, 대장 그랬잖아요. 설사 날 때는 뭐 먹어야 돼요? 매운 거. 설사 날 때 따뜻한 우유에다가 설탕을 1숟가락 넣어. 그 다음에 고춧가루 2숟가락 넣어갖고 마셔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애기들이 장질부스나 뭐 식중독이 생겨갖고 지금 막 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유에다가 설탕 1숟가락 넣어서 고춧가루 2숟가락 먹으면 웬만한 병은 다 나요. 그래서 마늘이 매운 거잖아요. 마늘을 먹으면 균이 다 죽는다는 거야. 고춧가루 먹으면 균이 더 죽어요. 설사 나는 것은 지금 설사 났다. 고춧가루 정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강차 한 잔만 먹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설사가 날 때. 그럼 방구 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요새 방구 많이 낀다. 꿀차 아니에요. 꿀차에다 생강차를 넣어야 돼. 생강. 매운 거를 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하고 또 이 장하고 이 연동운동이 잘 맞아서 대변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엇박자가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장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94년부터 외국에 나가서 강의했어요. 스페인에서부터 강의를 하다가 97년도에 이제 캐나다를 갔는데 유럽권을 다닐 때는 영어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어차피 저 사람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하고. 근데 캐나다 가니까 야, 영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원이 그냥 내가 유창하게 한다는 것보다 어디 식당 들어가서 음식이라도 내가 시켜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디 갈 때 차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 길 같은 거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토론토에 있었거든요. 토론토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ES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어느 날 탔는데 나도 모르게 방구가 푹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코 푸는 거, 식탁에서 코 푸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방구 나오는 거 큰 실수예요. 그리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영어 잘한다고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면 캐나다 사람들은 신사 양반이라 이렇게 부딪히면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 읍소리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다가 부딪히면 읍소리. 뭘 잘못했어 읍소리 그래.
방귀 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읍소리 그랬죠. 근데 방귀 소리가 작았어.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야. 읍소리 왜 그러냐. 그럼 가만히 쳐다봐. 그래서 이 사람이 방귀 소리를 못 들었구나. 그래서 더 크게 한번 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봐. 그래서 I'm sorry. 이래서 내가 쏘리라 그랬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가만히 있는데, 흑인인데 둘이서 가만히 있는데 좀 내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You are curious. 너 참 이상한 놈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알아듣겠어. 표정을 보니까 You are curious. 자식 치사하게 뭐 방구 한 번 꺾고. 우리는 방구 한 번 꺾고 예의 아니에요? 그냥 방구 한 번 꺾인 거 하고 치사하게 가만히 있었죠. Welcome from. 어디서 왔냐 이거야 너. 국적까지 묻네. 방구 한 번 꼈다고. 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I am Japanese. 거기서 코리아라고 하면 교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방귀 뀌는 게 장이 이상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콧물 칙칙거리는 건 뭐예요? 폐대장에 이상이 있는 거. 제가 오늘은 여자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손수건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난 점잖지를 못해갖고 손수건을 한 번도 갖고 다녀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번 대구 강의 갈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손수건이 없어서 우리 제자분들한테 손수건 좀 빨리 구해오라 그랬더니 이거 사왔더라고요. 예쁜 거로.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지금 정도 이게 가을이거든요. 찬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콧물이 쭉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손수건 찾아갖고 이렇게 하죠. 난 손수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손수건. 이거.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걸리는 게 별로 없는데 이 가을에는 이 건더기가 좀 걸려요. 그쵸? 건더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 여자분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다가 뭐 묻는 것도 없죠. 근데 그날은 건더기가 좀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다가 전보사한테 닦으면서 봤는데 행길가에서 외국인이 딱 보고 있는 거야. 차 타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 거기는 한인타운이야. I am Japanese 할 수가 없어. 코리아라는 건 다 알아.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You are okay. You are okay. 괜찮다 그게 아니라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이러는 거야. 콧물 날 때 뭐 먹어야 돼요? 매운 거. 매운 거 먹으면 빵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운 것은 고춧가루 뭐 이런 것만 매운 게 아니라 자극성 있다 그런 게 매운 것이 아니라 현미도 매운 거예요. 여러분 위장에서는 영양분을 여러분들 전문가를 알죠? 위장에서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요. 눌러주고 빠주고 음식물을 분해만 해주죠. 맞죠? 장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장에서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건 밀어내서 배설하고. 맞죠? 그런데 장이 이상이 생기면 나쁜 것은 밀어내고 좋은 건 흡수해야 되는데 나쁜 게 나와. 그게 설사야. 근데 장으로만 나오면 몰라. 이게 나쁜 걸 흡수해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 피부로 나와. 그게 뭐예요? 피부병이지. 피부가 거칠해. 피부가 뭐가 돋아났어.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겨. 애들이 설사를 쫙쫙 하는데 피똥까지 나와. 12개월 된 아이가 피똥이 나온다. 그리고 설사를 한다. 현미를 끓여서 그냥 드세요. 하루 만에 피똥이 싹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걸려요, 애들. 그게 오래되면 중병으로 생기는 거죠. 애들은요, 피부가 예민하고 감각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변으로 나가야 될 게 대변에서, 그 장에서 흡수해갖고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게 많아요. 나쁜 게 독소가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온 게 뭐 잘못입니까? 잘못 아닌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겨서 밖으로 나왔어. 나오면 조금 이따 나올 게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료인이 약간 실수를 하는 게 부모하고 밖으로 뭐가 나오니까 병원에 뛰어간다고요. 그럼 항생제나 소염제 주면 병균이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균이 확 죽어버리니까 금방 나. 아, 병원약 참 좋네. 한 번에 낫고 그 할아버지 최고야. 그 다음에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싹 올라와. 볼 것도 없이 또 데려가요. 항생제, 소염제 또 먹죠. 금방 또 없어져. 좋네. 세 번째가 내 이번에는 안 나, 잘.
인체에 내성이 생겼죠. 네 번째가 요봉원에 가면 먹는 약만 줘. 잘 안 돼. 저쪽 할아버지 가니까 주사약 줘. 쎄. 한 방에 떨어져. 주사 맞아 주세요. 아, 귀찮은데. 아토피성 피부에 있으면 남편한테 구사리 먹어요. 한 번에나. 몇 번 가다 보니 내성이 생겨서 안에서 독소가 밖으로 나올 때 저항할 수,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약이든지 뭐 민간약이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하다 보면 결국은 독소만 쌓여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아토피성 피부염은 어느 정도냐? 온몸에 퍼져갖고 나중에 눈이 골아갖고 눈에서 고름까지 나와. 청소년들이 걷지를 못해. 제가 가장 빨리 고쳐본 아토피성 피부염은 단 하루. 제가 뉴욕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뉴욕 기독방송에서. 방송국 업무가 마비됐어요. 나중에 혹시 그 테이프가 필요하면 우리 주경수 선생님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드릴게. 그런데 한 번 50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토론토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나운서가 있는데 아나운서가 여기가 빨갛게 이만큼 접시자고 이만큼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가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을 가는데 처음에 우리 처남이 비행기 공항까지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매형, 스튜어디스가 예뻐요? 아, 예쁘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외국 가는 거 다른 데는 갈 수가 없고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가 예쁜가 그거 가지고 내가 뉴욕 방송에 반응하는데 아나운서가 예쁜데 뻘겋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피부병이 없는 건데 며칠 전에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글쎄 생각 없습니다. 육개장을 사서 반을 덜어내고,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반을 덜어내고 반에다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서 그거에 밥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날은 싹 났어요. 그 지겹던 게. 그러니까 내가 토론토 가면 내가 방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튿날 방송국을 개편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나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방송 개편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교민사회에서 그 전화가 막 톡줄 내갖고 방송 업무가 마비됐다니까요. 그 정도로 빨리 고치는 거예요, 음성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피부병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운 걸 드시든가 고추 이런 건 좀 자극적이면 현미밥을 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면 현미죽을 쓰든가 아니면 현미를 물을 많이 넣고 푹 삶아요. 그럼 물만 내서 먹어도 웬만한 피부병은 다 없어져요. 제발 그 아토피 피부병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극성이 있는 걸 먹으면 피부가 자극이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자극돼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코 찍찍거리는 거, 설사내는 거, 방구나는 거, 아토피성 피부염. 여자들 피부 까칠, 요새 피부 까칠해진 거 있죠? 뭐 먹어야 돼요? 매운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맵고 비린내. 그래서 생선이 피부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쓴맛은 심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심장은 혈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이 이상한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뭐 먹어야 돼요? 쓴맛이 있는 거, 쑥차 한 잔 먹으면 가슴이 착 가라앉죠. 그래서 옛날 우리 당군 신화에 보면 곰이 마늘을 먹고 호랑이가 쑥을 먹었잖아요. 곰은 마늘을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매운 걸 먹어야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쑥을 먹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하고 대장이 좋게 달고 맵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살 쪘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 안 찌고 싶어갖고 냉장고에다가 이효리 그림을 딱 그려놓고 가서 냉장고 열으려고 그러면 이효리가 보여. 아이고 나도 요년처럼 날씬해져야지. 안 먹고 탁 닫고 와. 먹을 때마다 이효리 보고 닫고 와. 근데 왜 맨날 남편이 살을 쪄? 남편은 이효리 보고 싶어갖고 도망가고. 남자들 생각은요 여자들이랑 달라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는 헌법에서 보호해야 돼. 예쁜 여자는 보기만 해도 즐거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둑질 내도 예쁘다. 그럼 봐줘야 된다 막 이래. 그 예쁜 여자들은 미인계를 쓴다고. 남자들이 다 넘어가. 예쁜 건 아주 봐줘야 돼. 예쁜 여자가 공부를 잘해. 아, 그러면 쟤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 이러잖아요. 근데 못생긴 여자가 공부를 잘해. 독한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쁘고 싶어.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감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처가 겨울에 찜질방을 갔거든요. 근데 찜질방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그렇게 본다면서요? 나는 안 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찜질방 가서 내가 옷을 빨리 벗고 이제 갈아입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처가 짧은 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처니까 그냥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 우리 처가 한다는 말이 왜 얘 종아리를 보는 거예요? 그냥 다시 들어가서 긴 바지를 입고 오네? 아니 내가 언제 봤다고.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요? 네? 아 근데 사실 보기도 보지. 내 아들이 20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연못에서 놀다가 연못에 이렇게 빠졌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잡았어. 딱. 그러니까 이걸 들을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들으려니까 애가 어깨 축지가 아프고 놀래니까 빠지고 난감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좀 예쁘게 생긴 아주머니인가 좀 누나인가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어머 애기가 빠지네. 그러니까 얘가 그 빠지는 순간에도 부끄러워서 남자라고. 예쁜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면 날씬해져야 돼. 날씬해지면 그게 결국은 장 튼튼해야 피부가 좋아지는 거고 위장이 좋아져야 음식 탐을 안 해요. 그래서 달고 몇 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고 몇 개 먹었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을 때는 현미하고 찹쌀을 많이 넣어서 먹으면 우선 밥이 안 먹혀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생강차가 달고 맵잖아요. 생강차를 하루 두세 잔만 먹어봐요. 그러면 우선 배가 이렇게 축 처졌던 사람은 쫙 달라붙어. 진짜예요. 축 처질 때 쫙 달라붙어요. 왜? 다 처졌나? 이게 다이어트예요. 사람들은 다이어트 안 먹어서 빼잖아요. 어떤 여자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팔뚝살을 빼고 싶었어요. 근데 팔뚝살은 그대로 있고 가슴살만 다 빼줘갖고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렇게 돼. 근데 음식을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적절히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이어트 하면 나올 때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나오고 여기는 없고. 예, 제가 에어로빅 도장 다니거든요. 에어로빅 이렇게 에어로빅 다니는데 여자들이 많이 오는데 아줌마들이 타이즈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겁나요. 진짜 살이 터져. 2시간 동안 뛰어. 그리고 또 먹잖아. 파티하면서 맨날 먹어. 살이 터져. 어떤 아주머니는 배가 이만큼 나와서 가슴이 없어. 와 진짜 괴롭겠대. 현미밥을 해서 드셔보세요. 피부도 예뻐지고 금방 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서 우리 남편이 요새 자꾸 피곤한지 눈이 빨개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자주 빨개지는 사람. 어디가 이상 생긴 거예요? 심장이 이상 생긴 거예요. 혈관이니까. 혈관이 내 몸에서 밖으로 노출된 데는 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빨갛다는 것은 내 몸에 둘러가는 혈관이 지금 다 이상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빨가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은 지금 피가 다 끓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마음이 창이잖아요. 눈이 빨간 사람들 성격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라통이 확 치밀어서 지금 사생결단하려고 그럴 때가 심장이 이상 생긴 거죠. 쓴 거 뭐예요? 쑥차. 쓴 것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뭐예요?
커피를 먹으면 아침에 모닝커피 있잖아요. 모닝커피 심장을 잘 돌려주고 싶을 때 커피 한 잔 먹으면 싹 돌아가는 거예요. 모닝커피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먹으면 처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거든요. 그것은 심장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커피 쓴맛이 심장을 자극해서 활동을 좋게끔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다리가 아프죠? 그러면 가만히 쉬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더 걷는 게 좋겠어요? 더 걸어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심제를 만들 때,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알잖아요. 강심제, 심장을 좋게 하는 강심제 만들 때는 반드시 카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카페인 성분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게 왜 나쁘냐? 지나치니까. 봐봐요. 쓴맛을 지나치게 먹으면 이게 불과 같은 화기운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양화학에서. 금기운, 폐대장을 나쁘게 해줘요. 그러니까 코 칙칙거리고 지금 피부병이 있는 사람 커피 먹으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매운 걸 먹고 심장이 있을 때 쓴맛을 먹는데, 심장이 이상이 있을 때 증상은 눈이 빨갛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눈 빨간 사람이 성격도 어때요? 성격이 급하죠. 한바탕 붙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거 다 심장 때문에 이상이 있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눈이 빨개. 그리고 내가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막 오락부락하고 싸움을 걸려고 그래.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저기다 차를 세워줄래요 좀? 왜 세워? 아니 잠깐 세우면 됩니다. 잠깐. 저기서 우리 커피 한 잔 먹고 가자. 커피? 자기가 좋으니까. 지금 열이 받치는 사람은 커피가 심장에서 땡기거든. 커피 한 잔 딱 먹인 다음에 심장이 나빠서 눈이 빨간 거고, 눈이 빨개서 지금 사생결단 하려고 하는 것은 쓴맛을 먹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선생님 전과 10범입니다. 폭력 전과 10범이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 뒤집어 엎어져서. 여러분들 남편 뒤집어 엎어지면 커피 한 잔 놓으세요. 커피 한 잔 딱 넘기는 순간 심장이 쫙 가라앉아요. 어떤 사람이 말 더듬는 사람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 말 더듬는 거 아니에요? 심장에서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적당한 간격을 조절하죠. 심장이 그때 말을 빨리 할 때 심장이 빨리 돌아가. 천천히 할 때 심장이 천천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로 말을 빨리 하고 싶은데 심장이 따라주지 않아. 그럼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보내는데 해면차와 같이 피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디냐면 남자 성기. 남자 성기는 피가 그 말단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혀가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이게 피가 나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상이 생기면 말더듬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장 빨리 말더듬이를 고쳤던 건 25년 된 말더듬. 우리 집에 화장실 파러 왔어. 그래갖고 화장실 파는데 우리 처가 좀 고쳐주려는데 한 번 말하는데 5분 걸려. 5분. 2시간 만에 고쳤어. 그랬더니 그분이 첫말 하는 말이 내가 미쳤는 모양이에요. 처음 말. 그 다음에 안 와.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참 업장이 두껍네. 왜 안 오나. 또 와야지 고쳐주지. 이랬는데 우리 처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만에 그걸 고쳤으니 이튿날 얼마나 아팠겠어요. 야, 우리 여자들은 마음이 달라. 나는 사람 건방지게 말이야. 고마운지도 모르고 안 와. 이랬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생각을 해. 참 여자들은 다른 것 같아. 여러분들 다 여자죠? 여자들은 남자하고 달라. 그쵸? 누가 말을 하면 여기서 지금 누가 말을 하면 내 말이 여러분들 가슴으로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갔나 여기는? 내가 말하면 들어가죠? 남자들은 안 들어간다니까. 남자들은 이러고 있어. 네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런 장소에는 이준일 씨도 강의가 안 돼. 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네요. 감정 안 들어간 사람 좀 찔리겠네.